자주 이 브랜드를 이용했었는데 뭐 아무리 오래된 제품도 이런 조그만 하자가 없었는데 보관도 되게 신경 써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변색이 돼서 완전 떨어지죠.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 떨어지죠. 오늘 컴퓨터 쓰는 건 아닌데 좀 정보를 좀 신중하게 여겼어야 되지 않을까. 경기도 좀 어려운데 명품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낮은 브랜드의 가격을 찾게 되지 않을까. 네, 600만 원짜리 가방이 1년 만에 색이 변하고 또 수리를 맡기고 싶어도 1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얘긴데요. 툭하면 가격을 올리면서 정작 품질은 따라가지 못하니 고객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백화점에서 600만 원이 넘는 샤넬 가방을 구매한 김지아 씨. 며칠 전 가방 입구 부분에 본드가 새어나온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10번도 들지 않았는데 누렇게 변색된 부분까지 생겼습니다. 자주 이 브랜드를 이용했었는데 아무리 오래된 제품도 이런 조그만 하자가 없었는데 보관도 되게 신경 써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변색이 돼서 샤넬 측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AS 접수를 하려면 웨이팅을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국내 샤넬 매장에 들어가려면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까지 몰려 평일 오전에도 최소 1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명품 온라인 커뮤니티엔 김 씨처럼 샤넬백에서 본드가 새어나온다는 불만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샤넬 측은 본드 새어나옴이나 변색의 이유는 답하기 어렵다며 AS를 접수하면 내외부 심의를 통해 수리, 교환, 환불을 해준다고 답했습니다.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5년입니다. 지난해 디올 가방에서도 본드가 올라오는 문제가 생겼는데 교환이나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AS가 110% 잘 될 거라는 그 확신을 소비자들이 갖고 고가격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결국은 소비자 구매력도 떨어질 거고. 명품 가격은 매년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품질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백화점 매장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 샤넬 코리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소식입니다. 샤넬 코리아는 지난해 말부터 입장 대기 순번을 받으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생년월일, 거주 지역 등의 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해왔다고 하는데요. 이에 더해서 이 매장에 같이 들어가려는 고객한테도 이 해당 정보를 요구했고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매장에 입장 자체를 못하게 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샤넬 코리아는 이제 1인당 구입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 구매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적이다라고 해명했지만 고객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했다라는 비난이 커졌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샤넬 코리아에 대해서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명품 브랜드 디올에서도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디올 측은 이런 사실을 넉 달 동안 파악하지 못하다 뒤늦게 이메일로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피해 규모나 보완 대책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권경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0시 디올에서 고객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지난 1월 해킹을 당해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우편과 이메일 주소 등이 유출됐다는 내용입니다. 해킹 발생 넉 달 뒤에야 고객에게 알린 겁니다. 계좌나 카드 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면서도 의심스런 전화 등은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디올 측이 넉 달 만에 해킹 사실을 알리고 사과했지만 소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완전 떨어지죠.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 떨어지죠. 오늘 컴퓨터 쓰는 건 아닌데 좀 정보를 좀 소중하게 여겼어야 되지 않을까. 디올 측은 정보 유출 고객이 몇 명인지는 물론 보상 계획이나 보안 강화 대책도 일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확하게 지금 확인되는 건 없으세요? 디올은 지난 2월에도 SNS 계정이 해킹당해 디올 코인을 만들었다는 거짓 정보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올을 상대로 피해 규모와 정보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정도면 연례 행사 아닌가 싶습니다. 샤넬이 핸드백 가격을 또 올렸습니다. 이제 이 백 하나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방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1,800만 원대였던 대표 제품 가격이 141만 원 올라 2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지난해에도 2차례 일부 제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물가 상승 때문에. 다른 명품 브랜드들도 인상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에르메스는 인기 상품 가격을 지난 5일부터 5.4% 올렸고 롤렉스 역시 지난 1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7% 넘게 인상했습니다. 명품 주얼리 브랜드인 쇼메와 티파니앤코도 다음 달 중순쯤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소비자들 반응은 차갑습니다. 주기적으로 연례 행사처럼 올리는 경향이 조금 있다고 보는 것도 있어서 너무 자주 올리는 것은 조금 과도하지 않나. 경기도 좀 어려운데 명품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낮은 브랜드의 가격을 찾게 되지 않을까.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수시로 가격을 올리며 소비자들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고객들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수천만 원대 가방을 구매할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고객 주거지와 이 SNS를 뒤졌다는 건데요. 김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한 패션 매체에서 에르메스가 고객을 상대로 이른바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직원들이 자사 제품의 재판매를 막기 위해 고객의 거주지를 온라인으로 확인해 경제 수준을 가늠하고 SNS 계정에 들어가 평판까지 살폈다는 겁니다. 고객들은 사생활 침해라고 반발합니다. 뒷조사를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는 걸로 막 사람 차별하고 막 구별을 할 수 있으니까. 뒷조사를 한다면은 좀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침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에르메스의 인기 가방은 구매 대기 기간만 2년에서 3년. 매장에서 구매하려면 먼저 다른 제품을 사 신용을 쌓아야 하는 구조로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에르메스 사고 싶어서 갔더니 못 준대. 에르메스에 뭐 사신 거 없잖아요. 막 옷이랑 이런 것도 좀 사셔가지고 뭔가 포인트가 올라야 살 수 있다고. 여기에 고객의 행동과 옷차림까지 평가 대상이 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루에 여러 매장을 방문하거나 롤렉스 시계를 착용한 고객은 되팔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분류됐다는 겁니다. 희소성을 앞세운 명품 전략이 결국 소비자 검열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